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음악을 맡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로 기준을 잡으면은 영화에 있는 음악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을 하든 어떤 뭐 선곡을 하든 간에 그런 어떤 음악을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녹음부터 다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마지막 파이널 믹싱까지 감독과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가자, 좀 작게 가자, 아니면 음악을 빼고 가자, 이것까지도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음악 감독의 역할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에서 고용한 어떤 뮤직 에디터들이 이렇게 템프 트랙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스타일의 음악,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이제 기준을 깔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음악 감독들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면 이제 정말 에디팅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서 채널별로 이제 에디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음악 감독과 음악 감독의 스태프들이 같이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 감독 그러면은 음악의 역할이 이제 맨 마지막 후반에만 이제 참여를 하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촬영 감독이랑 똑같이 제일 처음부터 붙어서 어떤 음악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의들을 좀 나누게 되고요. 물론 이제 초반부터 막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지만 그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이제 같이 컨셉 회의를 하고 음악은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들을 서로 토론을 나누게 되고요. 촬영상 이제 음악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뮤지컬 영화는 특히 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어야지만 촬영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프리 단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건 아무래도 후반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림이 이제 날라오면은 그 저기 맞춰서 음악을 감독과 정하고 정확한 디테일한 어떤 스코링까지 해서 음악을 녹음하고 믹싱하고 그 다음에 그 믹싱된 음악을 가지고 사운드 믹싱하는 곳에 가서 이제 밸런스를 잡고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악도 그 내용상 맞지 않으면 감정상 맞지 않으면 좋은 음악이 아니거든요. 좋은 영화 음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그러니까 제 기준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오답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파란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색의 옷을 입혀서 이 영화를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어떤 음악이 날까? 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한해서 이제 최대치를 뽑아내서 그 내가 원래 기준을 잡았던 그 음악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이제 다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프리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기후의 변화도 있을 테고, 뭐 배우들의 컨디션도 있을 테고,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뜩이나 이제 52시간 정확히 지켜야 되니까 더 한 컷만 더 찍어보자. 이게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끝나서 날라온단 말이죠.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편집을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해결이 안 되면 의존할 때가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음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회사 이름 정한 것도 무비 클로저, 약간 해결사 같은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어떤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음악에 많이 의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도 나름 창작인데 이 창작한다는 게 사실 항상 고통이 따르는 일이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라고 해서 내가 좋은 곡을 무조건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쩔 때는 진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곡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막 요즘에는 막 정말 쥐어짤 때도 많고요. 어떡하지 뭐 혼자서 막 자책하고 히스테리 부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배우들이 돼보는 거예요. 그 배우 역할을. 그래서 남들이 보면 되게 창피하고 민망하지만 나 혼자 막 연기도 해보는 거죠. 그 대사들을 쳐보면서 이런 감정일 때 어떤 음악이 나오겠구나, 어떤 음악이 나올 때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보면서 호흡도 같이 해보면서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음악을 뺐다가 다시 가고 이런 호흡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창피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흉내도 내봐요. 연기하는 흉내도 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답들은 많은데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느 게 좀 더 나은 방향일까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음악만 해도 이제 어떤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감정상 여기 장면에서는 너무 잘 맞았는데 전체를 쭉 보니 여기가 오히려 다운될 수도 있는 거라, 그럼 억지로라도 올려서 영화적 흐름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수록,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저는 이제 음악이란 도구를 가지고 이 영화의 어떤 연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음악 감독, 음악만 만들어서 툭 던져주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감독이라면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나한테는, 내가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는 음악이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씬이 이렇게 보이려면 이런 음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같이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여기서 긴장감을 더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한 작품으로 따지면 과속 스캔들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과속 스캔들이 일단은, 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지 단순히 음악 만드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면서 일한 적이 없었고, 다들 힘들어도 힘든데 웃는 거? 왜? 내가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공을 들여서 이거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반 스텝이다 보니까 배우들과 이렇게 호흡할 일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음악이 이제 소재가 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배우들이랑도 많이 이제 친해지게 되고, 그들 뭐 연습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같이 참여하고, 심지어 촬영장에 제가 10대 번을 나갔나 그래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한번 급체해서 쓰러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런 일들이 한번 생겼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물을 관객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저도 흐뭇한 거죠. 내가 뭔가 역할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제대로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그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뭐 우리 프로듀서가 나를 못 알아보고, 아저씨 저기서 좀 나와주세요, 이런 적도 있어요. 막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나왔다가, 예전에는 초창기는 가뜩이나 이제 아직 신인이었으니까, 심지어 조 감독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저 죄송한데 한 번만 여기서 걸어가 주시면 안 되겠냐, 엑스트라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처음에 이분이 음악 감독이 우리 영화 스텝이니까 좀 도움을 요청한 줄 알고, 심지어 그 추운 날 옷을 벗고, 왜냐면 씬이 이제 가을 씬이어서 너무 두터운 외투가 안 어울리니까 그걸 벗고 하느라고 콧물이 질질 흐른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추워서. 하지만 난 이 영화의 감독이니까, 영화 음악 감독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엑스트라 역할을 해줬는데, 나중에 감사합니다 아저씨거더라고요, 정말. 그래갖고 이렇게 못 알아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근데 우리가 반성하자. 내가 후반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너무 안 간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주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가면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소위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치울 때 조금 도와주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완성된 그림들을 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찍었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현장에 나가면 좋은 점은, 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컷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은 꼭 한 번씩은, 이게 한두 번씩은 이제 가보는 쪽으로 하고 있죠. 제가 글로만 보다가 감독님의 얘기만 듣다가 그림을 받아서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나누는 이야기, 왜 감독이 저걸 고집해서 다시 찍고 있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담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담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음악으로서 이걸 더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조금 더 오는 거죠.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현장이나 혹은 시간이 안 될 때는 감독과 정말 많은 소통을 나눠야 내가 이 글로만 돼 있는 것들이 살아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정범 감독이랑 작업할 때, 이제 이정범 감독이 찾아온다고 해서 아직 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정범 감독이 정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품 얘기는 일도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 사람?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글이 감독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이 안에 이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만 읽던 게 갑자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사실은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어떤 경험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글로 돼 있는 걸 우리는 사실은 간접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실제 어떤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글을 보니까 이게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 그래서 감독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음악 감독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97년도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막내로 시작을 했고요. 2001년인가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죠. 좀 조수 생활을 이렇게 오래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 4년 했는데, 대신 그 안에 우리 조성음악 감독님이 작품을 워낙 많이 하셔서 경험을 엄청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고생했던 저를 이제 보고서 쟤는 내가 꼭 입봉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입봉을 시켜주셨죠. 그때.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 전공자는 아니고 원래는 밴드로서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모 가수의 백밴드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팀이 꾸려져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어떤 기획사에 잠깐 한 달 반 동안 약간 연습생 비슷하게 이제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그게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배 하나가 영화 음악 안 해볼래? 그래서 시작했던 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나는 무대 앞을 꿈꾸는 사람인데 무대 뒤로 가라고? 처음에는 이 뭐야? 어린 나이에 또 철도 없으니까 24살쯤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야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제 내가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같은 음악계니까 내가 잠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세면은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서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불순하게 시작했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줄 아는 게 진짜 너무너무 없는데 이 일이 너무 멋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인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걸 처음 본 거죠. 근데 너무 뭐지? 막 이게 좀 지루하고 그냥 동시녹음 소스밖에 없는 그런 영상을 이제 비디오 테이프, 그 당시엔 비디오 테이프로 받아서 봤는데, 뭐야, 영화 뭐 이렇게 되게 재미없어? 그러니까 지루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니까 뭐야 이거 왜 달라져?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아직 실력이 안 되고 나는 너무 불순했고 준비도 안 돼 있던 사람이어서 이게 굉장히 매력 있다는 걸 알고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으로. 나는 그전에는 베이스 잡고 딩가딩가하고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 이런 거나 연구하던 사람인데, 와, 나는 철저하게 무대 뒤에 숨어서 이제부터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장면에 살아날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 이 일을 계속 할래 하고 시작한 게 벌써 한 24, 5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조금 노력형이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밴드 생활만 하다 보니 체계적인 음악적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미디가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요. 진짜 정말 그런 완전 밴드, 클럽 이런 밴드나 하고 이랬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영화를 모르는 거죠. 나는 기껏해야 무슨 성룡 영화, 뭐 슈퍼맨 나오고 이런 영화들이나 봤지, 내가 그 한신 한신 뭐 이런 정말 다 고민해서 본 적들은 없이 그냥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보던 게 다인데, 너무 모르는 정말 빈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웠던 거는 누구에게나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창피함이 없이 다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얘?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봤는데 상관없었어요. 나는 너무 알고 싶었고 궁금했고, 그러니까 다 물어본 거죠. 그냥 붙잡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파일이 하나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다 일일이 경험해보고 찍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빈깡통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이제 곡을 이렇게 써가지고 연주자분들이 오셨는데, 연주자분들이 뭐 이런 놈이 음악을 한대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기특하고 귀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함춘호 선배님이니 뭐 박용준 선배님이니 강수호 선배님이니 이런 대선배들이 코 흘리게 콧물 칙칙하고 악보 들이대고 이렇게 하던 그 꼬마 애를 너무 귀여워해 주셔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 새벽 2시에도 와서 녹음해 주시면, 야 임마 이거는 코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 그러네요 뭐 이러면서 배워가면서 사실은
경험으로 쌓아온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해외 영화들이나 좋은 영화들을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고 계속 그래 왔는데, 그게 꼭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요즘에 음악들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선율 위주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선율 위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어느 순간 가요계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어떤 비트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랩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래쪽 이런 리듬 쪽, 사운드 쪽 이런 쪽이 더 강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율보다는 이쪽이 더 중심이 되는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다 이건 아니지만 영화도 보면 어찌 보면은 톤의 싸움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거의 뭐 신급인 뭐 한스 짐머 같은 분들도 보면은 어떤 선율보다는 독특한 음색 이런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음악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와, 이런 소리들은 어떻게 냈어? 근데 사실 거기 보면은 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나? 덩캐릭터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사운드로 막 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사운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율보다는 완전히 그쪽으로 꽉 밀고 갔는데, 와, 이건 다들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물론 만드는 한스 짐머 대단하고 그걸 사운드 디자인한 사람도 대단하고 이걸 선택한 감독도 대단하다. 전 모두가 다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와서 웅 하는 걸 가져가면, 야, 이게 무슨 음악이야 했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인데도 그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서 어떤 모두가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내버린 거잖아요. 사운드 어떤 톤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래도 요 옛날과 이 현대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양쪽을 좀 해보면 어떨까? 양쪽을 어떻게든 좀 해봐야지, 한쪽만 있으면 약간 좀 심심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요걸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쪽만 가도 저는 이제 조금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엔 사실 이쪽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영상이랑 이제 소리로 구성이 된다고 치면, 소리가 이제 다이얼로그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란 말이죠. 그렇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음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굉장한 조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깔려서 어떤 분위기를, 배우들의 연기를 도와주는, 분위기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 어떨 때는 주인공이 돼서 확 튀어나가서 주인공이 돼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했던 실수인데, 내가 음악가이다 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이 대사와 사운드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고 음악을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가신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러면은 여기와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우치고 나면 내가 철저히 조연해야 될 때, 철저히 주연해야 될 때가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직은 조수이던 시절에, 아직 짬밥이 안 될 때 제가 그 영화의 음악을 다 맡아서 거의 대부분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포물이었는데, 장면상 이제 차가 푹 받고 도망치고 뭐 어쩌고 달려가고 핵핵대가 오는 장면에, 이 장면을 최고로 긴장감 있게 만들려고 이 모든 걸 음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막 꽝 둥둥둥둥 뭐 이런 거를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갖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해도 소리가 뭔가 빈 것 같아서 거기다 막 리듬 타악기를 막 빵빵 때리고 막 꽉꽉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믹싱룸에 가져갔더니, 믹싱룸에서도 정말 이런 씬에 내가 사운드 디자인 정말 제대로 보여주겠어 하셨는지, 정말 소리가 과잉으로 꽉 차 있는데 서로 이제 그 다음에 신경전이 들어가는 거죠. 나 음악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사운드 팀도 우리가 드디어 이제 상중 밖에 이 음악을, 이 사운드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싸우느라고 아주 떡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소리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운드가 안 나는 거죠. 이게 정말 초짜 때 했던 실수예요. 그랬더니 영화 잡지에서 사운드와 음악이 서로 과잉하여라는 걸 딱 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내가 정말 너무 모를 때 내가 이걸 했고, 사운드 하신 분들도 이제 뭔가 좀 잘해보려고
좀 과잉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반성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제가 받은 화면에는 소리가 없지만 예상을 하게 되죠. 아, 여기서 꽝 할 테고 여기서 등장할 때 잉 소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음악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감독님이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그 아무 소리도 없는데 내가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음악 타이밍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아, 감독님 근데 여기 분명히 사운드가 퉁 뭐 들어와 줄 거예요. 혹은 여기서 깨익 하는 이 문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불쾌감을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 하시는 감독님들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운드 믹싱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것들로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인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영화 음악을 하겠다, 드라마 음악을 하겠다, 어떤 영상 음악을 하겠다는 분들이 단순히 작곡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일은 결국은 감독님이라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분과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나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혼자서 방 안에서 음악 만들려는 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도 눈치를 잘 못 채는데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걸 노력해서 깬 거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띠동갑인 감독님이 와서 준서가 며칠 날 만나자 그러는데 내가 나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것들 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이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네 감독님 그거 마음에 안 드세요? 다시 해볼게요. 돌아오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도 왜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싶었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겨냈거든요. 근데 단지 내가 음악 만들어서 툭 던지는 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수정을 해서 맞춰주려고 하신다면은 그걸 이겨내실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조언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음악 감독이라는 역할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그게 우리 극장에서 하는 필름이든 아니면 TV 영화든 요즘에 OTT에서도 오리지널 영화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단지 이게 어디서 틀어지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극장에서는 정말 풀 레인지가 다 재생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하는 이 매우 고음부터 들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는 저음까지 다 재생이 돼서 나오는데 방송에서는 송출될 때 그 부분들이 깎여 나가서 제가 예를 들면 긴장음악을 영화음악을 만들 때는 하고 잡았을 이 저음을 방송에서는 하고 잡아줘요. 이게 재생이 안 돼요.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웹드라마를 맡게 됐다. 웹드라마를 뭘로 보겠어요?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걸 꼭 확인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그걸 듣는 환경이 뭐 야외일 수도 있어요. 뭐 집에 방 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온갖 소음들이 있는 데서 들어봐야 돼요. 근데 스피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스피커들이 아닌 스피커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들려야 돼서 땅땅땅땅땅 거리는 소리들이 잘 들리는 게 좋은 웹드라마 음악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 땡땅땅땅 거리고 있으면 이게 뭐야? 무슨 TV 음악을 만들어놨어? 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매체들에 대한 이해를 잘 덤비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 때야 극장 하나에서 개봉해서 쫙 서서 줄 서서 티켓 사서 들어갈 때 시절에 그 다음에 나중에 멀티관들이 생기면서 어디서든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뭐 TV 이런 것들이 3사 공중파 3사밖에 없던 시절에 이제는 그게 뭐 케이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OTT가 생겨나더니 뭐 많잖아요. 넷플릭스니 뭐 디즈니니 HBO니 뭐 왓챠니 뭐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기는 유튜브라는 애가 또 생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단 내가 영화음악을 좀 해봤으니 당연히 이거 할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쉽게 덤볐다가는 제가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것처럼 되게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매체를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 일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